안녕하십니까, 박수민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말뭉치 활용 방법을 알아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먹다라는 다이어가 출현하는 환경이 의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실습의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의 말뭉치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다이어 먹다의 출현 환경을 선행문맥, 후행문맥, 공기어 목록 3가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다가 의미에 따라 어떤 형태소와 자주 함께 나타나는지 빈도를 세고 이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실습에서 무엇을 입력으로 받아 무엇을 출력으로 얻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4회차 실습 결과에서 얻은 엑셀 파일입니다. 즉, 다이어 동사 먹다가 들어가는 문장을 모두 추출하고 각 문장에서 먹다가 사용된 의미 번호를 포함하는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열의 문장의 아이디, 두 번째 열의 분석 대상이 되는 단어, 세 번째 열에 해당 단어가 사용된 의미 번호, 네 번째 열에 해당 단어가 사용된 문장의 형태소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번 시간에 실습을 수행하고 나면 결과로 먹다의 의미에 따라 자주 공기하는 형태소들의 빈도를 표시한 그림 파일을 얻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 먹다가 2번 의미, 즉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에 들여보내다 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일반 명사와 일반 부사가 각각 밥과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서는 중의적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우리말셈에 수록된 어휘 번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수록된 다양한 의미가 실제 말뭉치에서 꼭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말뭉치에서는 먹다가 대부분 2번의 의미로 쓰였고 3번과 4번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먹다의 의미에 따라 함께 나타나는 단어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번 의미일 때는 먹이라는 어간 앞에 밥, 아점 등이 쓰이고 5번은 큰맘, 6번은 나이, 7번은 충격, 8번은 욕 같은 일반 명사가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분석 말뭉치에서 먹다의 출현 환경이 의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면 먹다를 포함하는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을 때 이 새로운 문장에서 먹다가 몇 번 의미로 쓰였는지를 기계가 예측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먹다의 출현 환경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장 내에서 동사 어간 먹보다 먼저 나타난 특정 품사 형태소의 목록을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문장 내에서 동사 어간 먹보다 나중에 나타난 특정 품사 형태소의 목록을 사용하고 세 번째로는 동사 어간 먹과 충분히 가까운 위치에서 나타난 형태소의 목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의 분석 결과를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목표는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의미에 따른 먹다의 출현 환경을 선행문맥, 후행문맥, 공기어 목록으로 저장하는 것이고 또한 의미별로 먹다의 환경을 구성하는 형태소의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4회차 실습의 결과물로 먹다의 의미와 먹다를 포함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스프레드시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결과물로 얻을 것은 먹다의 주요 의미 중 3가지에 따라 각기 자주 공기하는 형태소들의 빈도를 표시한 그림 파일입니다. 먼저 그림에 한글을 넣기 위해서는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공개된 글꼴로 나눔 글꼴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래의 코드를 실행하면 나눔 글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글꼴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메뉴에서 런타임,
런타임 다시 시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임포트 명령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기 위해 RE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형태소의 빈도를 세기 위해 카운터 자료형을 가져오고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 매트플롯리브 파이플롯 모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레이 코드를 실행한 뒤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4회차에서 만든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끝나면 업로드한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행에서 먹이라는 다이어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즉 센스 아이디의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문장에 출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 동사 먹다의 어간, 먹의 출현 환경에 어떤 형태소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현 환경을 정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사로 먹과 함께 나타나는 형태소로 어떤 품사를 볼 것인지를 리스트로 표현해 줍니다. 태그 리스트라는 이름의 값으로 품사 태그를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지금 ng, mag라는 두 개의 값을 쓴 것은 먹다와 같은 문장에 들어있는 일반 명사와 일반 부사만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른 품사를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아레이 코드에서 리스트의 내용을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기열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선행하는 형태소를 몇 개 볼 것인지, 후행하는 형태소를 몇 개 볼 것인지를 튜플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2,2라는 튜플로 주었고 이것은 먹의 직전 형태소를 2개, 직후 형태소도 2개까지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신 경우 아래 코드에서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한 품사 태그 목록으로 먹의 선행 문맥과 후행 문맥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4회차 실습에서 각 문장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형태소를 밑줄 3개의 연쇄로 표시했으므로 이 밑줄 3개의 문자열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세 번째 행을 예시로 가져와서 세 번째 행의 sentence라는 열의 값을 밑줄 3개의 연쇄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리된 것의 앞부분을 prev, 뒷부분을 next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각각을 출력해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는 탕 안 마시면 속 아프고 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next에는 먹 다음에 나오는 먹는 기분도 안 나요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위의 출력 결과를 통해 현재 읽고 있는 문장에서 먹이 출현한 환경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현 환경을 특정한 품사로 제한하기 위해 품사 태그 목록을 정규 표현식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NNG와 MAG 두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의 경우 역슬래시 대문자 S 플러스 슬래시 괄호 열고 NNG 파이프 MAG 가로 닫고 라는 정규 표현식으로 밥 슬래시 NNG 혹은 잘 슬래시 MAG 등의 형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역슬래시 대문자 S라는 기호는 공백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태그 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받아서 품사 태그를 파이프로 연결한 뒤 파이프로 연결된 품사 태그를 괄호로 둘러싸주고 그 앞에 슬래시를 넣고 형태소에 해당하는 역슬래시 대문자 S 플러스를 적어주면
품사 태그를 한정할 수 있는 패턴이 됩니다. 이것을 RE 라이브러리의 compi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여기에서 사용한 문자열을 정규 표현식 객체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태그 패턴이라는 정규 표현식 객체에서 findAll이라는 메소드를 앞서 만든 prev라는 문자열에 적용하면 앞서서 탕 안 마시면 속 아프고에서 일반 명사와 일반 부사를 추출하면 탕, 안, 속 세 가지가 나왔고 이제 후행하는 문맥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반 명사와 일반 부사를 찾아보면 기분, 안, 히읗, 히읗, 히읗 세 가지의 형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행한 코드를 응용해서 분석 대상의 선행 문맥과 후행 문맥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가 받아올 것은 데이터 프레임의 한 행으로 워드센스라는 이름의 인자를 가져오고 이 인자에는 분석 대상, 타깃, 의미 번호, 센스 아이디, 문장, 센텐스라는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트 자료형으로 태그 리스트를 가져올 것인데 이것은 분석 대상의 환경으로 어떤 형태소를 고려할 것인지를 품사 태그의 목록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수가 돌려줄 것은 prev와 next를 속성으로 가지는 딕셔너리인데 prev라는 키의 값은 문장 내에서 분석 대상 형태소 이전에 출현한 특정 품사 형태소의 목록을 값으로 가지고 next의 경우 문장 내에서 분석 대상 형태소 이후에 출현한 특정 품사 형태소의 목록을 값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드센스와 태그리스트 두 개를 인자로 받아서 일단 워드센스의 경우 데이터 프레임의 한 행이었으므로 여기에서 문장을 가져와서 이 문장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밑줄 3개로 분할해서 앞부분을 prev, 뒷부분을 next라는 변수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서 NNG와 MAG를 정규 표현식으로 만들었듯이 같은 방식으로 RE compile 함수에서 형태소에 해당하는 부분 슬래시 품사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이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그 패턴이라는 정규 표현식에서 findAll이라는 메소드를 prev라는 선행 문맥을 나타내는 문자열에 적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후행 문맥을 나타내는 next라는 문자열에도 적용한 것을 값으로 가지는 딕셔너리를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df라는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행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apply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그 메소드의 인자로 getPrevNext라는 함수 이름을 주고 이것을 행의 방향으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결과를 df에서 prev와 next라는 새로운 열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타겟, 센스 아이디, 센텐스까지 3개의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었는데 여기에서 센텐스로부터 앞에 나오는 일반 명사 혹은 일반 부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일반 명사 혹은 일반 부사를 포함한 prev와 next라는 2개의 행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먹과 가까운 위치에서 나타난 공기열을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운 위치의 기준으로는 위에서 설정한 윈도우 사이즈 2,2를 사용합니다. 즉 직전 2개와 직후 2개의 형태소를 공기어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문장을 뽑아서 이것을 형태소의 리스트로 분리해주기 위해서는 스플릿 함수를 사용해서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리스트로 나타내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리스트에서 분석 대상 형태소, 즉 먹을 대치한 밑줄 3개가 몇 번 인덱스에 해당하는지를 인덱스 메소드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석 대상을 기준으로 윈도우 사이즈의 첫 번째 값만큼 앞으로 돌아가서 형태소를 추출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윈도우 프레브라는 변수명에 저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프리스트라는 리스트에서 대괄호를 사용해서 인덱스의 범위를 잡아주고 그 인덱스의 범위로는 콜론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타겟 아이디에서 윈도우 사이즈의 첫 번째 값만큼 뒤로 가서부터 타겟 아이디 직전까지를 가져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후행하는 공기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모프리스트라는 형태소 리스트에서 대괄호를 사용하여 인덱스의 범위를 지정하는데 이번에는 타겟 형태소 다음에 나오는 것부터 세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타겟 형태소에서 윈도우 사이즈의 두 번째 값까지를 진행하기 위해서 플러스 윈도우 사이즈 1번 인덱스에서 다시 1을 더해줍니다. 그 이유는 모프리스트에서 대괄호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지정할 때는 인덱스의 시작 부분은 포함하지만 인덱스의 마지막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값은 타겟 아이디에 윈도우 사이즈 1번 인덱스를 더한 것까지인데 두 번째 값으로 그 값을 넣어주면 그 직전까지의 값만 가져오기 때문에 1을 더해서 직전 다음에 마지막 값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더하기 연산자로 합쳐 주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 바로 앞에 아프고 라는 두 개의 형태소가 나왔고 먹 바로 뒤에 는 기분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응용해서 분석 대상과 공기하는 형태소의 목록을 얻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받아올 것은 문장을 문자열 자료형으로 나타낸 것과 윈도우 사이즈, 즉 앞뒤로 몇 개의 형태소까지의 범위를 지정할 것인지를 튜플 자료형으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받아서 함수가 돌려줄 것은 리스트 자료형으로 분석 대상의 공기어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etWindow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sentence string이라는 문장의 문자열을 형태소의 리스트로 분리하기 위해서 스플릿 메소드를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분석 대상 형태소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얻기 위해서 밑줄 3개의 인덱스 값을 타겟 id라는 변수명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핌 리스트에서 타겟 id 직전까지의 윈도우 사이즈의 첫 번째 값, 그 다음에는 형태소의 리스트에서 타겟 id 다음부터 타겟 id에서 윈도우 사이즈의 두 번째 값만큼 진행한 것까지의 형태소를 목록으로 얻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개의 목록을 더하기 연산자로 연결해서 함수의 값으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sentence라는 행에 getWindow라는 방금 만든 함수를 적용해 주어서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의 새로운 열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rev next 다음에 window라는 새로운 열이 생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이라는 다이어의 다양한 어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에 속하는 메신저 말뭉치에서 먹이 의미별로 사용된 횟수를 세어보면 value count라는 메소드를 통해 횟수를 세었을 때 대부분이 2번 의미, 즉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에 들여보내다로 쓰였습니다. 각 의미의 백분율을 구해보면 2번 의미가 98.95로 거의 99%에 달하고 있고, 다음으로 6번 의미와 5번 의미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 이외에 7번, 8번, 10번, 18번, 20번 등이 더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다의 어간이 의미에 따라 어떤 단어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지를 세어보겠습니다. 우선 의미의 목록으로부터 가장 자주 나오는 50개를 각각의 출현 빈도와 함께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array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받아와서 리스트에 카운터 자료형을 적용하고 nTop의 값을 기본 값으로 50개를 넣고 must common에서 50개를 가져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먹다의 선행 문맥에 의미별로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groupby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sense id, 즉 의미 번호를 기준으로 df라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분할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prev라는 선행 문맥을 선택하고 그것을 sum 함수로 합친 다음에 그 합친 결과에 방금 만든 get most common이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ense id에 따라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2번 의미의 경우 점심이라는 단어가 661회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밥이 583회, 안이 507회 등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의미의 경우 큰맘이 7번, 마음이 4번 등등으로 자주 나온 편이고, 6번의 경우 나이가 41회, 더가 8회 등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번 이하의 경우는 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가장 높은 빈도가 1 등등으로 대부분의 단어가 그냥 한 번 쓰이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 문맥에서는 의미별로 자주 쓰이는 형태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같은 코드를 next, 후행 문맥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2번의 경우에도 히읗히읗, 6번의 경우에도 히읗히읗, 그 다음이 키읔키읔 등 의미가 다른데도 비슷한 것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의 경우 선행 문맥이 후행 문맥보다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함수를 윈도우, 즉 공기어 목록에 적용해 보면 여기에서는 자주 나온 것들이 고 등 어미입니다. 이것은 어간이라는 형태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공기하는 것이 그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한 의미별 문맥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먹의 경우는 2번이 많이 쓰였고 그 다음이 5번과 6번, 그리고 7번 이하의 의미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빈도를 세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2번, 5번, 6번 세 가지 의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의 크기를 먼저 지정해주고 한글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눔 발음 고딕이라는 글꼴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sense id를 위에서 2번, 5번, 6번의 목록을 기본값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sense id마다 형태소와 빈도를 가져와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는 것이 이하의 코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show 메소드를 통해서 그림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롯이라는 함수를 선행 문맥에 적용을 해보면
앞서 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점심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밥, 그 다음이 안 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가 길수록 자주 나온 것이고 막대가 짧아질수록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2번 의미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5번 의미로 큰 맘, 마음 등등이 자주 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가 6번 의미로 나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행 문맥에 출현한 형태소 빈도를 살펴보면 이 경우 히읗 히읗, 키읔 키읔, 안 등등으로 대부분이 상위 6개가 일반 부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경우 일관된 내용을 찾기 어렵고 이것은 앞서서 후행 문맥이 선행 문맥에 비해 의미 변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관찰과 일치합니다. 5번 의미의 경우 모든 단어의 빈도가 1로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 의미의 경우 히읗 히읗, 키읔 키읔 등으로 2번 의미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기관계에 있는 형태소를 살펴보면 2번의 경우 고 등등의 어미가 자주 나오고 5번의 경우 마찬가지로 고가 자주 나오고 6번의 경우는 나이와 살이라는 내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의 경우는 고와 같이 어미가 많이 나왔지만 6번의 경우는 나이와 살이 더 많이 나와서 이것이 한 가지 어미에 집중되기보다는 몇 살 먹고, 나이 먹고 등등 앞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실습을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습을 통해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다이어 먹다의 출현 환경이 개별 의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오늘까지 6회차에 걸친 강의를 통해 말뭉치의 개념과 사용 목적을 알아보았고 모두의 말뭉치를 구성하는 제이슨 파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했으며 제이슨 파일에서 적절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표의 구조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대화 말뭉치에서 완전이라는 단어의 부사적 쓰임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로 확인했고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먹다라는 다이어의 출현 환경이 의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림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이 강의가 파이썬이라는 도구로 모두의 말뭉치를 처리하여 한국어 연구에 실제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민이었습니다.